삶의 흐름에 내맡긴다는 것이 대담한 행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는 삶의 어려움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고요하기 그지없는 내 땅에서 보내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자격시험을 치르고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난 공식적으로 대학원 소속이었다. 즉, 나는 아직 대학원 장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대가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수업을 학기당 하나는 맡아서 가르쳐야 했다. 수업은 일주일에 3번씩 보통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오전과 정오 요가를 마치고 시내로 달려와 수업을 한 뒤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패턴이었다. 그 당시 나는 같이 지내기에 편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성 제로인 사람이었다. 수업 후 질문하는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든 사람들과의 대화에 엮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옷차림도 청바지에 긴 소매 데님 셔츠로 언제나 한결같았다. 머리는 올백으로 넘긴 꽁지머리였고 신발은 샌들 아니면 아예 맨발이었다. 철학과였다면 이 모양새가 그다지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보수적인 남부 지역의 경영학과에서 기초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였다. 과에서 나를 용인한 것은 그저 내가 아주 유명한 선생이었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과 시험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내가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교수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생각난다. 당시 나의 목표는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 내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도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자면 하루에도 여러 번 명상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는 들판에서 요가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차 안에서 호흡 연습을 했다. 강의 시작 전에 학생들 앞에 선 채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의례 그랬듯이 차를 몰고 학교로 가서 호흡 연습을 몇 번 한 뒤 학생들로 빼곡한 대강의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내가 들어가자 학생들이 휘파람을 불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끝에 나는 내가 요가를 마친 뒤 바지만 입고 셔츠 입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맨발에 벌거벗은 상태로 학생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다.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휴강하고 싶은지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을 뿐이다.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계속하자고 말했고 나는 내 옷차림에 대한 생각 없이 아니 내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생각 없이 거시경제학 수업을 진행했다. 엄격한 명상 생활을 고수하는 가운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원래 이 시간은 박사 자격 시험 준비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었다.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책 한 권 펴보지도 않았고 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공부는 없었다. 아니,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경제학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데 고프만 박사가 복도에서 나를 부르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내 머릿속 목소리는 즉시 넌 이제 큰일 났어 라고 말했다. 아직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분의 귀에 반나체 사건이 들어간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내 목소리는 틀렸다. 고프만 박사는 텔러헤시 주지사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알고 보니 윗선에서 플로리다를 대표할 수 있는 지방대학을 개인지빌에 하나 설립할 결심을 한 모양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부분은 물론이고 기금 마련과 재정관리 역시 도맡아 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가 필요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위원회는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산타페 지방대학의 학장으로 플로리다주의 유명한 은행가 한 명을 임명했다. 고프만 박사가 이야기하는 내내 내 마음은 이렇게 말했다. 왜 이걸 나한테 얘기하시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난 지금 집에 가야 하는데. 나는 곧 답을 얻었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지방대 학장은 박사학위를 꼭 소지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선임한 은행가 앨런 로버트슨에게는 박사학위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와 학문적 배경이 유사한 성적 좋은 박사 과정생 한 명을 그에게 붙여주기로 했단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박사 과정생은 바로 나였다. 내 머릿속 목소리는 노발드발했다. 나는 그것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안 돼. 난 그런 거 못해. 이제 대학과의 인연은 끝났단 말이야. 나는 수행에 전념하고 싶어. 옛날에 보던 경제학 책을 다시 꺼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공부와의 인연은 이제 끝났다고. 이 모든 저항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일에 자신을 내맡기겠다고 했던 내 최근의 맹세를 떠올렸다. 내가 지켜보는 머릿속 목소리는 영적인 조언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영적 짐이었다. 짐덩어리를 내 삶의 운전석에서 쫓아버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고프만 박사는 내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승낙의 말이 차마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가 큰 소리로 알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죠. 그분의 과외 선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맡기기의 위대한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았다.